(29일) 감삼동 수림원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도시락 나눔 봉사가 진행됐습니다. 광역치매예방운동본부는 29일 성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코로나와 치매 퇴출을 위한 청춘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28일) 오후 대구시청에서 군공항 이전 사업 방식 개선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대구시는 2021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로 북구 화성 센트럴파크와 동구 대구 혁신 이노힐즈 두 곳을 선정했습니다. 가창 창작 스튜디오는 우리 곁의 모든 곳 전시를 10월 5일부터 28일까지 대구예술발전소 제2전시실에서 개최합니다. 아트랩 버머는 10월 8일까지 버머 아트워크 이번 역은 예술 환승역입니다를 개최합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에 9월 30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29일) 감삼동 수림원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도시락 나눔 봉사가 진행됐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3355 어르신들이 수림원 마당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감삼동 수림원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급식 봉사를 이어오고 있는 어울림 나눔터는 이날도 정성스레 준비한 도시락 150여 개와 백설기떡을 어르신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20여 년간 무료 급식과 봉사활동을 이어온 어울림 나눔터는 코로나로 인해 직접 어르신들에게 음식을 못해드리는 점이 너무 안타깝고 죄송스럽다며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어르신들에게 직접 지은 따뜻한 밥을 대접해드리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들 그 봉사단체는 2006년도에 비영리 법인 인가를 받아서 지금까지 그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날은 감산동에 있는 수림원 마당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무료급식을 하고 있고요. 매주 토요일은 본동에 있는 허병원 옆에 주차장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 어울림 나눔터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주위에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면은 저희들 봉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인사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한편 어울림 나눔터는 2006년부터 어울림 자원봉사센터로 운영해오다 올해 3월 어울림 나눔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 후 무료 급식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역치매예방운동본부는 29일 성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코로나와 치매 퇴출을 위한 청춘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성서노인종합복지관이 주최하고 광역치매예방운동본부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오전 10시와 오후 2시 두 번에 나눠 진행됐으며 이태훈 달서구청장과 조재경 성서노인종합복지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치매 예방 강의와 코로나19로 지친 어르신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북소리 공연, 하모니카 연주, 장구 타령, 흥겨운 노래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건강을 챙겨드리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성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코로나 치매 막하 퇴출 청춘 콘서트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 오늘 하루
즐겁고 활기차고 좋은 시간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르신께 드리는 치매 예방의 백신은 친구와 걷고 웃고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시면 코로나 백신 맞았듯이 치매 백신도 맞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르신 건강하십시오. 예. 한편 광역치매예방운동본부는 요양원, 복지관, 주간보호센터, 경로당 등 일손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치매 예방과 건강 100세 시대를 향한 행복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28일 오후 대구시청에서 군공항 이전 사업 방식 개선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강대식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건설협회와 한국민간투자학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심포지엄은 2013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대구 K2 군공항 이전 사업의 기부대 양여 방식의 문제점을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가 함께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열렸습니다. 두 건의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으로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에서 이번구 한국산업은행 단장은 10조 원 이상 들어가는 최대 규모의 이전 사업을 민간 사업자가 자금 확보와 위험 부담까지 지게 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에 우려를 나타내며 국가 지원과 민간 사업자의 위험 부담을 명확하고 최소화하는 특별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발표한 박안철 금호건설 상무는 기부대 양여 방식 사업은 현 시점에서 금리 불안과 대구 지역 주택시장의 부정적인 전망으로 민간 사업자 참여 결정이 쉽지 않다며 민간 사업자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초기 단계 정부 참여와 기부대 양여 차액 보상 그리고 금융비용 기부재산 인정 등을 함께 제안했습니다. 또 강승필 한국민간투자학회장 외 4명의 패널들이 참석한 종합토론에서는 정부 참여와 개발 제한구역 해제 기준 적용 제외와 조세 감면 등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한 가운데 주민 반대에 따른 사업 지연을 가장 큰 위험 요소로 꼽고 국고 부담의 주민 지원 사업과 기부대 양여 차액도 지원 사업에 투입하는 지원 사업의 전면 개선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영상으로 참여한 국회 국방위원장은 현행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이전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토론회를 주최한 강대식 의원 역시 사업 시행자가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현행 기부대 양여 방식은 민간 사업자 선정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이 중단될 경우 국방 전력 공백과 엄청난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된다며 국가 차원의 철저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권영진 대구시장도 현행 기부대 양여 사업 방식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대구시는 사업 시행 준비와 함께 신속하게 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시는 2021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로 북구 화성 센트럴파크와 동구 대구 혁신 이노힐즈 두 곳을 선정했습니다. 모범관리단지는 층간소음 또는 입대위와 관리주체와의 갈등 등 분열과 단절을 겪고 있는 현대사회의 공동주택단지에 화합하고 소통하는 모범적인 공동주택을 선정합니다. 선정 방식은 매년 직전 1년간 공동주택을 모범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단지를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눈 후 그룹별 점수가 높은 1개 단지씩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대구시는 일반관리, 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 및 에너지 절약, 우수 사례 등 5개 분야에서 최고 평가를 받은 북구 화성 센트럴파크를 최우수로 동구 대구 혁신 이노힐즈를 우수로 선정했습니다. 시는 이번에 선정된 2개 단지에 대해 모범관리단지 상패와 동판을 수여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후보로 추천할 계획입니다.
또 내년도 대구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에서 최우수 단지를 우선 선정하고 우수 단지는 가점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가창 창작 스튜디오는 우리 곁의 모든 곳을 전시를 10월 5일부터 28일까지 대구예술발전소 제2전시실에서 개최합니다. 우리 곁의 모든 곳천에서는 지난 4월부터 창작활동을 이어온 가창 창작 스튜디오 입주작가 9명과 입주 큐레이터 태병은이 참여해 9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전시는 가창 창작 스튜디오에 입주해 같은 공간에서 6개월간 소통하며 밀접한 교류를 통해 입주 작가들이 스스로 기획한 전시라는 점이 특별합니다. 태병은 큐레이터는 입주 작가와 꾸준히 소통하며 전시 주제, 전시 인쇄물 디자인까지 직접 참여하는 등 전시 전반을 기획했습니다. 아울러 전시 관람뿐만 아니라 매주 토요일 연계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연계 프로그램은 구글 폼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 가능하며 매회 선정된 두 가족에게 전시를 기획한 큐레이터가 직접 전시 해설 및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은 10월 9일, 16일, 23일 1시에 진행되며 연계 프로그램 사전 신청은 대구예술발전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구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아트랩 버머는 10월 8일까지 버머아트위크 이번 역은 예술항신역입니다를 스튜디오 3에서 8 및 지하도 거리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역은 예술한승역입니다는 지하도에 위치한 아트랩 버머의 공간적 특성을 살려 각각의 스튜디오를 지하철역으로 컨셉을 설정했습니다. 스튜디오 3에서 10에서는 입주 예술가들과 시민들이 함께 예술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마련돼 작가들의 개성이 두드러진 체험교육과 시민 참여 프로그램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체험교육 프로그램은 행사 기간 동안 각 스튜디오별 일정에 따라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출퇴근길 힘들었던 하루를 되돌아보며 지하도 벽면에 던져진 질문에 꿈과 희망의 답을 메모하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시민 참여 프로그램은 스튜디오 3과 스페이스 5 사이 넓은 지하도 거리에서 진행되며 시민들이 남긴 메모를 대상으로 매일 센스 1등을 선정해 아트랩 버머 SNS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역은 예술한승역입니다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대구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9월 30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내년 생생문화재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2만 년을 이어온 선사시대로 여행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17일 문화재청에서 주관한 2022년 생생문화재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돼 사업비 3,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은 잠자고 있는 문화재를 발굴하고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결합한 문화재 향유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달서구는 진천동 선사유적공원에 위치한 국가사적 제411호 입석과 2015년부터 시행 중인 2만 년을 이어온 선사시대로 프로그램을 연계한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한편 달서구는 내년부터 선사시대로 탐방사업, 선사시대 테마거리 조성, 선사문화체험축제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향토문화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도시개발 과정에서 발굴된 선사유적의 체계적 관리와 보존과 함께 선사시대로 사업에 내실을 다해 역사성과 차별성이 있는 관광자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권역별
주민 마스터 원탁회의 참여자 모집 이야기입니다. 달서구는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2021년 권역별 주민 마스터 원탁회의 참여자를 10월 6일까지 모집합니다. 회의는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아끼는 주민들의 토론 방식으로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고, 두류 성당권, 성서권, 월백권 3개의 권역별로 운영합니다. 원탁회의에서는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된 공동의제와 지역별 의제 한 건씩을 토의할 예정이며, 공동의제는 기후위기 대응, 탄소 중립 실천 방안입니다. 참여 대상은 지역 주민, 대학생, 직장인 등 누구나 가능하며 권역별 50명씩 총 150명을 10월 6일까지 모집하고 있으며, 희망자는 달서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총무과 또는 각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하무리 공동체와 이주민이 함께하는 벽화 그리기 소식입니다. 15일 농공업 주민 공동체 하무리 공동체가 북동초등학교 인근에서 벽화 그리기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2019년부터 진행된 마을 벽화 그리기 프로그램은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의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중 하나로 농공업 공단 지역에 이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특성을 반영해 이주민과 지역민이 함께 상생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하무리 공동체 회원 18명과 이주민 8명이 참여한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내 총 4회에 걸쳐 실시됐습니다. 하무리 공동체는 함께하는 우리 마을 만들기라는 뜻으로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2017년에 정식 결성된 농공업 지역 주민 공동체로 현재 벽화 그리기 활동 외에도 지역 행사 재능 나눔 활동, 환경 정화 활동, 농촌 일손 돕기, 방범대 활동 등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달성문화재단의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 사업 이야기입니다. 재단은 11월까지 도동서원의 역사적 가치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 개발을 통해 선현의 지혜와 가르침이 담긴 우리 고유의 전통과 정신을 되새기고자 동에서 피어나는 선비의 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동서원은 환원당 김갱필 선생의 도학과 득행을 숭앙하기 위해 세운 서원이며 2019년 7월 전국 8개의 서원과 함께 한국의 서원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곳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도학자 환원당 김갱필 선생의 생애와 정신을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프로그램은 지역민의 문화재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교육 및 문화재 욕구 충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진행하고 있으며 참여 문의는 달성문화재단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달서구와 달성군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상서고등학교의 코로나에도 끄떡없는 국제직업교육 교류 이야기입니다. 직업교육 활성화 및 현장 적응력 강화를 위해 2019년 베트남 후에 산업대학과 업무 협약을 맺은 상서고등학교는 지난 24일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상서고의 전반적인 직업교육 소개와 헤어 미용, 피부 미용, 메이크업, 네일 미용 수업 등을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1월에는 베트남 후에 산업대학을 방문해 미용 분야 특강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등 미용 직업 교육 교류 사업 체제를 구축했으며 코로나19 사태로 국제 교류 사업이 잠시 중단됐으나 이번 실시간 스트리밍 수업으로 미용 교육 과정이 실현되는 생생한 현장을 보여줌과 동시에 상서고 직업 교육의 우수성을 드러내고 해외 직업 교육 네트워크 구축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우환 교장은 중단된 국제 교류 사업이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어 기쁘고 양교의 긍정적인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대구 예담학교의 교사와 학생이 함께한 시와집 출간 소식입니다. 그림이 있는 시집
당신이 그리운 나란히 출간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시집은 대구 예담학교 임호인 국어교사가 시를 쓰고 미술과 학생들이 시화를 그린 국어미술 융합수업의 결과물입니다. 지난 1학기 시와 그림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국어과 미술과 프로젝트 융합수업은 입시 미술에 지친 학생들에게 잠시나마 입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자신이 그리고 싶은 그림을 마음껏 그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최명호 교장은 그림이 있는 시집 이 한 권의 책이 우리 대구 예담학교가 추구하는 창의적 융합 수업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앞으로도 융합형 예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세 번째는 성당중학교의 찾아가는 미술관 운영으로 지역 나눔을 실천한 이야기입니다. 학교는 코로나19로 미술 작품 감상의 기회가 줄어든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초등학교로 찾아가는 미술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시는 10월까지 실시될 예정이며 작품은 2주간 전시 후에 순회 전시하는 형식으로 운영됩니다. 성당중학교 미술중점 학급에 재학 중인 학생 20명이 직접 그린 작품들 20점으로 구성되며 전시 공간에 따라 점수를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인물화 9점을 포함한 만화 캐릭터 창작 작품, 블록으로 표현한 명화 작품 등 수준 높고 창의적인 작품들로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구성의 교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지역 주민들도 미술 작품을 감상하며 힐링의 시간을 갖기를 기대하고 학생들이 심미적 감상을 함양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해당 미술관의 운영을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장의 문화유적 탐방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빈면 순천박씨 의관장묘와 전이이씨 의관지장비 이야기입니다. 하빈면 묘골 작은 고개마루 한쪽에 의관장묘라 불리는 묘가 있는데 옷이나 머리에 쓰는 갓 등으로 장사 지낸 묘소입니다. 이 의관장묘는 박팽년 선생의 둘째 아들 박순과 그의 부인 성주 이씨의 합평묘로 사육신 사건 당시 박팽년 선생 집안이 3대에 걸쳐 죽임을 당함으로써 대가 끊어졌고 집안 여인들은 공신이나 관청의 노비가 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임신 중이던 선생의 둘째 며느리 성주 이씨가 아들을 낳아 560년 내력의 묘골 순천 박씨 가문이 이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성주 이씨는 자신의 친정곳이자 아들의 태생지인 묘골에 묻힐 때 사육신 사건 당시 챙긴 남편의 의관이 함께 묻힌 것입니다. 그리고 묘골 인근 기곡리 터실 가는 길 오른쪽 길 가에 전이이씨 의관지장이라 새긴 오래된 표지석이 하나 서 있습니다. 높이 160cm, 너비 67cm, 두께 12cm인 이 비석은 이 지역이 전이이씨 선대 선영이 있는 곳임을 알리는 표지석입니다. 그런데 전이이씨 의관지장은 앞서 살펴본 묘골 순천박씨 의관장묘와는 구분되는데 이곳은 의관이 아닌 시신이 묻힌 묘소라는 점입니다. 이처럼 시신이 묻혔음에도 의관지장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선조의 묘소를 높여 부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전이이씨 의관지장비를 하마비라 칭하기도 한다는 점인데 이 역시 한 가문의 입향조를 비롯한 선대 묘소가 있는 곳이니 이 비가 있는 곳에서부터는 누구든 말에서 내려 의관을 정제하고 공손히 걸어 들어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9월 30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과 푸른방송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달서구 달성군 중소상인들에게 힘이 되고자 기획기사를 게재해 우리 가게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 함께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대구광역시 주관 2021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대구시는 청년문화확산 및 부패방지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8개 구군을 대상으로 전년도 한 해 동안 추진한 부패방지 시책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체계적인 부패방지 계획 수립 및 철저한 이행,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보다 청렴한 달서데이 운영, 투명한 구정 운영을 위한 청년 구민 감사관 활동 등 다양한 시책이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또한 달서구는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대구 지역에서 유일하게 8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평가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소통과 참여를 통한 다양한 반부패 청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청렴 1등 도시 달서를 더욱더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풍읍 새마을 부녀회는 9월 28일 현풍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반찬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현풍읍 새마을 부녀회 회원 20여 명이 참여해 정성껏 만든 밑반찬을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50여 가구에 전달해 따뜻한 사랑을 나눴습니다. 한편 현풍읍 새마을 부녀회는 반찬 나눔 행사와 김장 나누기, 어르신 생일상 차려드리기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달서 소방서는 지난 25일 서부 종류장 일원 등 상습 정체 구간을 대상으로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 내용은 상습 정체 구간에 대한 긴급 출동 훈련과 긴급 자동차 양보 의무 및 피항 요령 홍보 등입니다. 특히 이번 동승 체험은 초등학생 3명이 참여해 직접 소방 차량에 탑승하고 긴급 출동 중 발생하는 긴급 사항 및 어려움을 몸소 체험하며 이를 통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체험 행사에 참여한 김예원 어린이는 구급차에 응급한 환자가 타고 있다고 생각하면 다른 차들이 구급차가 빨리 갈 수 있도록 양보해줘야 한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됐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체험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체온 측정, 문진표 작성 및 보건용 마스크 착용 등으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달서 소방서장은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키기 위해 소방차 길터주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대구 광서소방서는 지난 9월 휴무 중 토요일 3회를 이용해 소외된 취약계층 33가구를 대상으로 소사나 가족봉사를 실시했습니다. 소사나 가족봉사단이란 소방, 사랑, 나눔 봉사단의 약자로 강서소방서 직원과 직원 가족으로 구성돼 관내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해 사랑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자원봉사 모임입니다. 봉사 내용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소방안전 확인과 지원, 청소 및 설거지 도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우울감 해소를 위한 말벗 떼어주기 등 지속적인 안부 확인으로 관심과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김송호 서장은 관심과 사랑으로 대상자의 안부를 챙기며 행복한 지역사회 공동체를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